이번 쪽집게 계엄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안보의 비참한 현실에 놀랐는데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707 특임단장은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기자들 앞에서 질질 짜질않나, 어떤 특전사 여단장은 국회에서 질질 짜질않나 참 과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에서 한 무능력한 발언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건 힘이 약한 세력이 기득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한 무력행사 아닌가요? 네이버 어학사전에 내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말이죠. 자유대한민국은 말이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이 말인즉 대통령은 이미 권력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건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김동연이가 무죄 때렸잖아요. 그런데 무죄에 불만을 품고 쩐명이가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재명이는 김동연이가 무죄를 때리면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미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상징이란 건 우리 동네 길냥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수단이란 말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행정으론 도저히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단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유한 권한이 내란이면 군통수권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면 칼자루 하나씩 손에 쥐어주는 것도 내란입니까? 장관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현재 이걸 내란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말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이재명이 조국이 같은 인간들 아닌가요?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슨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듯이 질질 늘어뜨려 국회 임기 다 채워먹고 유죄 확정되는 인간들도 더불어 범죄 집단엔 수두룩합니다.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얼마나 설레발이를 쳤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지휘관이란 자들이 질질 짜질않나, 국회에서 어리버리 횡설수설하질않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런 자들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군을 포함한 지휘관의 무능함과 군인답지 못한 걸 보면서 비웃었던 자신이 이 꼬라지를 보면서 순간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만약 적의 포로가 된다면 때리는 신용만 해도 질질 싸고 정보를 죄다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군통수권자가 법이 정한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면 그게 부당하다고 판단됐다면 출동하기 전에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했다고요? 가는 도중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리버리 대처했다고요? 이건 말이죠. 이번 계엄이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밝혀지면 이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통수권자의 항명한 죄를 범한 겁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정리되면 이자들 병사부터 특수전사령관까지 전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용법을 살펴봤는데요.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사항 명령 발령자의 의무엔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고요. 제25조 명령복종의 의무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7조 비상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부대원의 휴가 등에 있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군용법 제24조 직무유기를 보면 말입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전의 경우엔 사용입니다. 여기서 적전이란 적에 대해 공격과 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더불어공산당이 진짜 북한과 연계되었다면 계엄 사태에서 이자들과 대치한 상황이 군용법에서 말하는 적전의 상황은 아닐까요? 법 전문가가 아니니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가 정리되면 반드시 한 점에 오해 없이 밝혀야 할 겁니다. 아무튼 군과 관련된 법 어디에도 지휘체계에 의한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법이 정한 내용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 명령 취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당한 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 법적 제도가 있다면 지금 나와서 질질 짜거나 횡설수설하는 자들은 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명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이 말한 대로라면 이건 군용법 명령불복종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자들의 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해야 군의 기강이 설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다 못해서 미국의 소리까지 나서면서 반국가 세력들 면박 주고 있거든요. 이 자들이 미국이 이번 계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레발이 쳤던 자들의 목소리는 어딜 갔나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가 정리되면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 내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들과 기회주의자들 모조리 정리해야 할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